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휴일 잘 쉬시고 계시죠? 내일까지 휴일이니까 편하게 쉬시면서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동안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올립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그동안 국토부 실거래가 방송을 하면서 요게 2006년 실거래가 지수가 공표된 지 딱 20년 됐네요, 진짜. 요게 명목 지수입니다. 여기에 스타 지수 제가 시가총액 상위 100개로 만든 거, 그다음에 요거 이렇게 볼게요. 스타 100 지수 제가 만든 거, 그다음에 선도 아파트 50 지수, 이거는 KB 월간 시세 지수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만든 서울 아파트 전체 지수, 그다음에 이거는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 요거는 KB 월간 동향 지수, 요거는 부동산원 월간 동향 지수입니다. 이거는 명목 지수거든요. 로그 차트입니다. 장기 시기열을 분석함에 있어서 특히 변곡점을 찾기 위해서는, 특히 여기 KB 지수 같은 경우는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가 21년 10월 달에 상승쳤음에도 불구하고 9개월 동안 더 오르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실질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거의 한 달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두 달, 그러니까 10월 달, 여기는 12월 달이 나와요. 두 달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요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물론 큰 방향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변곡점을 찾을 때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 현상이 2008년도 리먼 사태 직전에도 같은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다 물가로 보정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2008년도랑 9년도랑 실거래가 지수랑 명목 동향 지수랑의 시차가 적게는 3개월, 늦게는 5개월 정도 차이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2009년도, 8년도에. 근데 이번에는 21년도 5년 전에는 3개월 차이가 났습니다. 국토부 기준, 부동산원 기준으로 KB는 9개월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실질로 바꿔놓으면 실거래가 지수는 명목이나 실질이나 똑같이 10월이에요. 그런데 KB 같은 경우는 7월 달이었던 고점이 12월 달로 당겨집니다. 실질 지수, 결국 왜냐면 명목 지수가 물가보다 훨씬 못 올랐다는 뜻이잖아요. 그래갖고 시장이 꺾였다는 거를 빨리 알려주는 거, 요 좌우로 비교한 거, 요건 방금 전에 만든 겁니다. 요거까지는 아까 오전에 방송을 했죠. 그러면서 제가 1데이터로 2021년부터 시가총액을 매일매일 구해가지고 각 지역에 25개구의 등락률을 표시한 건데, 21년, 22년에 각각의 고점을 100으로 넣었으니까 당연히 고점의 시점은 다릅니다. 가장 먼저 상투 친 게 노원구가 9월 달에 상투를 쳤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빠집니다. 그런데 서초구는 계속 올라요. 그 다음 해까지. 일간으로는 5월까지 오릅니다. 그 다음부터 빠져요. 그러니까는 노원구가 이렇게 빠지는 동안 서초구는 올랐다가 그것도 조금 빠졌잖아요. 오를 때는, 그 다음에 얘가 계속 빠질 때도 얘는 조금밖에 안 빠집니다. 오히려 빨간데 강남구는 올라요. 그러다가 2024년 초반부터는 강남 3구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노원구는 별로 못 올라요. 뒤늦게 작년부터 올랐죠. 그것도 작년 하반기부터. 요게 빨간색이 노원구고요, 파란색이 도봉구입니다. 초록색이 성북구예요. 여기 다 글씨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얘네가 막 오르는데 뒷부분에 가서 연말쯤부터 강남구가 꺾입니다. 송파구도 3월달부터 확 급하게 꺾여요. 여기 강동구도 급하게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서울 전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걸 확대해 보면 서울 전체적으로는요, 이렇게 됐습니다. 거의 연초랑 똑같아졌어요. 즉 연간으로 상승한 게 없어졌다.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목전이라는 얘기했잖아요. 실질 지수가 하락으로, 연간 하락으로 전환되기 직전, 목전이다. 그런 영상을 제가 어저께 올렸었죠. 자, 요거를 매일 방송하면서 요걸 올렸었죠. 요거 어제 오늘 즉 올해 들어서 1데이터를 5개월 동안 점을 찍은 건데, 여기가 강남 3구랑 여기는 뭐 마영성광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구분을 줬는데 확대해서 보여드렸죠. 요거는 명목 지수입니다. 명목 지수. 근데 그동안 제가 실질 지수를 되게 강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를 명목 지수로 하니까 사람들이 명목 지수와 실질 지수에 좀 헷갈리기도 하고 차이점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1데이터를 명목 지수에서 실질과 명목을 같이 나오는 지수로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거 오전에 제가 만들었어요. 네, 어저께 축구 갔다 와가지고 다리에 허벅지 앞 허벅지가 쥐나는 건 또 처음이네. 네, 아침에 또 그래도 간단하게 몸 푸느라고 산책 좀 친구랑 같이 갔다 오고 가벼운데 갔다 왔습니다. 네, 자, 요거를 잘라서 한 게 보세요. 어제 오늘. 그러니까 뭐냐면 9시 36분에 캡처한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59분에 한 20분 걸리죠. 30분 정도 후에 다시 캡처를 하면 새로운 데이터가 하루치가 더 추가가 됐겠죠. 자, 그래서 9시 36분에 캡처한 거는 어제 데이터고,
9시 59분에 캡처한 거는 오늘 데이터예요. 어제 오늘 어제 오늘. 그러면 미세하게 하루하루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보시니까 또 친절한 엘리엇은 이렇게 또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른 거예요. 잘라가지고 확대를 했습니다. 이게 원래 원본 크기가 이래요. 이게 원본 크기예요. 4K입니다. 4000 픽셀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갖고 이걸 캡처하면은 이게 원본입니다. 원본. 그러니까 헷갈릴까봐 그러는데 요만큼을 캡처를 해갖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어제 겁니다. 9시 36분 거니까 강남 서초 송파 용산입니다. 어제 오늘 어제 오늘 어제 오늘. 이거 어저께 방송 안 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안 하고 그래서 요 자른 거는 오늘 새로 자른 거예요. 어제 오늘. 송파구가 반등을 한다고 치지만 하락하던 것 중에 조금 여기가 조금 주소 잡는 거죠. 그래도 하락 추세가 변한 건 아니에요. 하락이 멈춘 정도 수준이지. 여기서 조금만 오르면은 또 뭐 송파구가 바닥치고 더 급등한다느니 뭐 그렇게 뉴스가 나올 거예요. 어떻게든지 언론은 뽐뿌질하게 바빠 죽겠어. 자, 어제 오늘 보세요. 강남구가 톡 떨어졌죠. 요거 끄트머리가 똑 떨어졌잖아요. 최근 자료가. 그 다음에 서초구도 떨어지죠. 송파구도 오르지만 최근의 데이터가 오른 게 아니라 보름 전 한 달 전게 오른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옆으로 하락하다가 요렇게 반등을 하다가 오히려 이렇게 좀 옆으로 기는 거야. 용산은 뭐 거래가 별로 없다시피 해요. 자, 이번에는 마성광강입니다. 마포구 떨어지죠. 조금 떨어지죠. 성동구는 거래가 아예 없네. 자, 광진구도 조금 전에께 올랐죠. 자, 강동구도 전에께 좀 올랐죠. 강동구는 지금 연간으로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연간으로 마이너스예요. 얘가 좀 송파구를 따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동작구 어제 오늘 떨어지죠. 영등포구 어제 오늘 떨어지죠. 양천구 어제 오늘. 양천구도 조금 떨어지죠. 강서구도 영화배우 강서구 어제 오늘. 그 다음에 서대문구입니다. 서대문 어제 오늘. 서대문구도 조금은 빠지죠. 그렇지만 은평구는 올랐네. 그쵸? 어제 오늘. 자, 중구입니다. 어제 오늘. 중구는 거의 변동력이 조금 뭐 변한 거 눈에 안 띄네. 자, 그 다음에 종로구 어제 오늘. 종로구는 빠진 것도 있고 오른 것도 있고 뭐 그냥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갑자기 막대기가 확 커졌죠. 어제 오늘 갑자기 막대 그래프가 20 몇 건이 늘었잖아요. 이게 매입 임대주택. 또 있을걸요? 어딨나? 요 광진구 있죠. 광진구 요것도 한 50건 50건 돼요. 요거 며칠 전에 나온 거예요. 또 있나? 네. 볼 때 생각나면 할게요. 여기까지 했죠. 강동구까지 했죠. 그다음에 동작구 어제 오늘 영등포구 빠지고 강서구 하다 말았구나. 영화배우 강서구. 오히려 강서구는 상승하다가 상승폭이 좀 주네요. 그쵸? 전체 분위기가 최근 들어서 보합으로도 바뀌었어요. 그동안은 막 강남구가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하락기로 많이 잡히다가 이제는 그것도 멈춰서 5월 9일 지났으니까 이제는 급하게 팔지는 않잖아요. 눈치를 좀 보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멈춘 거지 막 폭등하고 막 그런 거는 아니에요. 실거래가는 그래요. 물론 호가들은 막 올릴 수가 있지. 근데 그 호가도 알고 보면 밑에 싸게 내놨던 호가들을 거래가 안 되니까 아니면 실거래가 됐으니까 그 매물에서 없어졌겠죠. 아니 그다음에 체결 안 된 거는 에휴 안 팔고 말지 하면서 취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30점 맞았던 내가 미술이랑 음악이랑 내가 꽝이어가지고 20점 30점 맞아갖고 기말고사 평균을 확 낮췄는데 학교에서 그 예체능은 빼고 그 내신을 하겠다는 법이 바뀌었어. 그래서 오늘 요번에 그 기존에 봤던 미술 음악 20점 30점 맞았던 걸 확 빼니까 평균점수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그런 상황이 많이 이렇게 반영이 돼 있다고 봐요. 호가가 갑자기 오면 야 올려서 팔자 올려서 사자 이게 아니라 호가는 조금 올리기는 했겠지. 그런데 밑에 있는 호가들이 샥 사라지니까 갑자기 평균 단가가 탁 올라가는 거예요. 평균 호가가 우리 기말고사 점수가 미술 영어 빼면 확 올라가는 것처럼. 그 다음에 서대문 은평 볼게요. 어제 오늘 서대문구 조금 변하죠. 은평구는 올랐네. 중구에 한것 같은데 했나? 종로구도 조금 종로가다 말았구나. 요것 때문에. 자, 이번에는 노도강 성중동입니다. 노원구 거래 엄청 많아요. 여기서 이거 보세요. 강북구 거래에 비해서 노원구 거래되는 거 보세요. 엄청 많거든 노원구에. 자, 어제 오늘 노원구는 반등하네. 그쵸? 그래서 세게 반등하네. 그쵸? 도봉구도 조금 올랐나? 강북구도 어제 오늘 강북구도 올라네. 그쵸? 강남 3구나 이런 애들은 못 오르는데 저가들은 좀 올라요. 자, 성북구 어제 오늘 얘는 변한 게 없고 중랑구 뚝 떨어지네. 어제 오늘 동대문구가 제일 셌거든요. 어제 오늘 동대문구도 지금도 조금 올라요. 어제 오늘 자, 마지막 금강구입니다. 관악구도 여기 보니까 막대 그래프 큰 거 있죠. 요게 매입임대 주택의 60건
그러니까 이번 달에 매입 임대주택이 한 거의 200건 되더라고. 여기저기서 30채, 50채 이런 거. 그 대신 3, 4억짜리 이르잖아요. 나홀로 아파트, 나홀로가 아니라 역세권의 청년주택 같은 그런 데가 많어. 매입, LH에서 매입 임대주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5월 평균 단가가 확 떨어졌어. 그러니까 미술 영어 점수가 포함된 거야. 점수 낮은 게, 그러니까 저가 아파트가 확 포함이 되다 보니까 서울 전체 평균 단가가 확 떨어졌어요. 10억 정도밖에 안 돼 지금. 자, 금천구 어제 오늘. 금천구 더 떨어지네. 관악구 팍 올랐네. 관악구 팍 오르죠. 중저가 아파트들이 오른 데가 이렇게 탁탁 나와요. 물론 다 오른 게 아니라 금천구처럼 떨어지는 데도 있지만 관악구처럼 오른 데도 있다고 이렇게. 그다음에 구로구는 뭐 거의 조금 제자리인데 와 이거는 한 100몇 건이 되나 보네. 거래가 확 늘었죠. 어제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달에 거래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2, 300건 정도가 매입 임대주택이 그건 기간끼리 매매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 지금까지 그래갖고 서울을 보면 서울 어제 오늘 보세요. 막대기가 확 늘었죠. 어제는 없었어요. 막대기가 오늘 확 늘었잖아. 그러니까 이번 달에 이런 건들이 많으니까 거래가 많이 늘었다고 그래서 5월은 진짜 거래가 아니 4월은 진짜 거래가 많아요. 왜냐하면 5월 9일 이전에 팔아야 되니까 진짜 거래가 많았는데 이번 달은 거래가 좀 줄었는데 아직 취합되는 중이죠. 요렇게 이상한 오늘 하루에 거의 250건이 거래됐네. 그쵸? 다른 때는 그거 한 3, 40건밖에 안 돼요. 이게 나중에 점점 날짜가 지나면서 이렇게 늘어나겠지. 어제 오늘 서울 아파트 그렇게 오르는 거 아니에요. 여기 조금은 오르네. 조금은. 근데 요 날짜가 5월 9일이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게 명목 지수로는 3월 11일이 지금 사상 최고치예요. 서울은. 전국은 21년 11월 7일인가가 사상 최고치고 서울은 한 번 더 넘었잖아요. 쌍봉 넘었잖아요. 그게 3월 11일이야. 근데 이걸 물가로 감안하잖아요. 그럼 3월 2일로 바뀌어요. 왜냐면 이때도 물가는 올랐단 말이에요. 실질지수.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요겁니다. 요게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지금 요걸로 한 거 있잖아요. 요거 어제 오늘 이 영상은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영상 올린 거예요. 진짜 올린 거는 요겁니다. 요거. 그 대신 이거는 미리 캡처하는 게 없잖아요. 오늘 새로 만들었으니까 이거 뺑인 쳤어요. 이건 뭐냐면 요렇게 보시면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강남구를 예를 들어서 보일게요. 강남구를 예를 들어 보이면 우리가 어제 오늘 하던 게 요 분홍색 있죠. 그게 이거야. 명목지수. 그 다음에 초록색은 비교하려고 요거는 서울 명목지수, 서울 실질지수 대신 12월 31일을 0으로 놓은 거예요. 0으로 놓고 로그로 등락률을 계산한 거예요. 여기 등락률까지 같이 표시하게 해놨어요. 이 알자가 리얼입니다. 리얼 실질지수예요. 즉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실질지수인데 실질지수만 따로 하거나 명목지수만 따로 하면 이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명목지수와 실질지수를 같이 했습니다. 요만큼이 5월까지 5개월 동안에 5월 거는 반영 안 됐어요. 4월까지의 물가를 반영한 겁니다. 즉 요만큼이 물가만큼 차감한 거예요. 왜? 매달 물가는 오른다고 나오잖아요. 전월 대비. 그래서 요거는 요게 서울 명목지수 그다음에 물가를 반영해서 차감시킨 게 서울 실질지수입니다. 이게 지금 마이너스가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여기 분홍색 마스킹한 거 있죠. 요게 1개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개월. 즉 여기는 거래가 안 변해요. 여기는 거래가 변합니다. 왜? 한 달 안에 계약서를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따라서 움직이게 한 달만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요 파란색은 3월 2일이라고 나오죠. 실질지수 명목은 3월 11일이지만 실질지수는 3월 2일이 월요일이 고점이었기 때문에 여기다 마스킹을 표시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5월 9일이라는 건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이벤트잖아요. 특히 강남권에 관해서는 그 5월 9일에다가 쭉 토요일입니다. 쭉 막대기를 걸었어요. 눈으로 봐도 강남구가 주구장창 빠지다가 여기서부터는 툭 올라오는 게 보이세요? 이거 반등하려고 그러네. 내가 볼 때는 여기서부터 막 뜨려는 게 아니라 워낙 급하게 팔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리트레이스먼트라고 그러거든요. 조정, 코렉티브 웨이브. 그러니까 요게 정상인데 너무 과도하게 오버 슈팅이 있었기 때문에 안으로 회귀하는 현상 그것 때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서초구도 마찬가지. 그리고 여기가 0이기 때문에 서울은 보합이지만 강남구는 실질지수가 마이너스입니다. 몇 프로? 5.39% 마이너스. 서초구도 마이너스인데 1.32% 마이너스. 송파구도 2.49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에 원래 용산구가 있었잖아요. 용산구가 있었는데 이걸 강동구로 바꿨어요. 왜냐면 용산구랑 강남 3구랑 그래프가 하나도 안 똑같아요. 지금 용산은 따로 놀아요. 따로.
왜냐면 용산에는 아파트가 수량이 되게 적어요. 고가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동남권 그러잖아요. 강동구가 거의 송파구를 따라가요. 최근에 급락한 거 보이세요? 2.28% 마이너스예요. 강동구가. 그동안은 서울이랑 거의 비슷했는데 자, 요게 새로운 포맷입니다. 그래서 만든 게 요겁니다. 강서송강 동남권, 네, 마용성광, 동영 양강, 서대문은 중구 종로구 도심권, 그다음에 노도강성 중동, 그다음에 금관구, 그다음에 서울. 이걸 이제 업데이트하기 전에 캡처해놓고 하면은 어제 오늘 그 노름을 할 수 있겠죠? 자, 간단하게 보시면 특징적인 거 보면요. 강남구는 명목지수도 2월, 3월까지 옆으로 기다가 3월 11일 아니 3월 여기가 대충 11일이에요. 여기가 3월 2일인데 3월 11일 이후로 급락을 하게 되죠. 이때 막 레드펠 뭐 하여튼 뭐 아리파 뭐 이런 거 엄청나게 폭락을 했다고. 물론 조금 반등하고 있어.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의 바로미터는 강남구예요. 강남구가 꺾이면 다른 데가 열심히 올라도 결국은 다 꺾여요. 서초구도 결국은 다시 밀린단 말이에요. 얘는 명목으로도 제로까지 왔습니다. 제로까지. 송파구도 명목으로도 마이너스예요. 강동구도 명목으로도 마이너스예요. 갑자기 빠진 게 이게 둔촌중공 때문에 빠진 거예요. 시가총액이 크든. 자, 강남 3구, 4구까지 보면 심각하죠. 마포구도 잘 오르다가 3, 4월 달에 빠지고 있어요. 용산구도 어느 정도 빠지고 있다고. 성동구도 빠지죠. 가장 강력한 한강벨트의 성동구였는데 얘도 지금 연간으로 1.6%밖에 플러스가 아니에요. 물론 여기다가 한 1% 정도 더하면 2.6% 되겠지. 왜냐면 1% 이상 1% 정도를 물가만큼 뺀 거거든. 광진구도 지금 실질로는 마이너스 보합이에요. 그다음에 동작구는 많이 올랐어. 그다음에 영등포구도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또 밀리죠. 물론 아직은 플러스입니다. 양천구는 서울이랑 지금 거의 붙었어요. 서울이랑 똑같죠. 0.6%밖에 플러스가 아니에요. 서울도 0.2%인가 플러스밖에 안 되거든요. 강서구도 그래도 잔뜩 오르다가 약간이라도 좀 밀리죠. 그래서 다시 올라요. 셉니다. 왜냐하면 얘가 나중에 보시겠지만 다른 데 지역에서 비해서 되게 못 올라는 지역이에요. 서대문구도 잘 오르고 있죠. 은평구도 올랐다가 좀 밀리긴 하지만 그래도 잘 버팁니다. 중구도 올랐다가 좀 밀리죠. 그다음에 종로구도 올랐다가 좀 밀리죠. 그다음에 노원구도 잣도 올랐다가 밀렸다가 다시 반등하죠. 요 5월 9일이 제가 볼 때 변곡점은 변곡점 같아요. 여기서 이제 반등을 세게 한번 할 것 같긴 해요. 도봉구가 제일 못 올랐어. 작년에도 못 오르고 올해도 못 오르고. 강북구는 조금 올랐네요. 성북구도 제일 많이 올랐다가 눌렸다가 다시 올라요. 중량구도 거의 못 올랐어요. 도봉구나 중량구나 상당히 시세가 안 좋아 못 올랐고 동대문구가 끝까지 잘 올라요. 끝까지. 서울 아파트가 이렇게 빠지는데도 동대문구가 올라요. 제가 며칠 전에 방송했죠. 자, 금천구도 연간으로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오르지도 못하다가. 관악구는 그나마 괜찮아요. 잘 올랐어요. 구로구도 이제 멈췄어요. 서울 보면 명목으로는 이렇게 돼갖고 여기까지 한 2% 정도 가까이 플러스인데 실질로는 0.2%밖에 플러스가 아니에요. 여기 보이죠? 0.2% 요거. 그런데 그 아까 많이 올랐던 지역 있잖아요. 걔네들은 여기야 여기. 지금 많이 오르는 데가 여기예요. 아예 많이 올랐던 데는 꺾이고 있고요. 아예 못 올랐던 데는 잠깐 오르려다가 말고 있고요. 중간에 있는 게 누가 많이 오르는가 보면 강서구, 관악구, 성북구, 구로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종로구, 중구 요 정도가 좀 세게 지금까지도 오르고 있지. 상위권 아파트는요 급락하고 있어요 지금. 실질지수랑 명목지수랑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밑에서 못 올랐던 데는 잘 오르려다가 또 말어. 도봉구, 금천구, 노원구, 강북구, 중랑구. 물론 노원구 안에서도 몇 개의 뭐 재생구단지 이런 거는 세게 올라간 데도 있겠죠. 근데 노원구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데 다 합쳐놓으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약업이 됐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하여튼 그동안 요거 어제 오늘 요거 있잖아요. 이거 어제 오늘 재밌었죠 이거. 어제 오늘 이거 재밌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영상이 마지막 영상이에요. 오늘 영상은 그게 마지막이고 그동안 감사했고요. 내일이 아니다. 이제 실데이터가 새로 나오려면 수요일날 첫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토, 일, 월, 화 4일씩 한꺼번에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수요일 아침에는 거래가 되게 많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변한 것도 많겠죠. 그럼 어제 오늘 뭐 이거 하겠죠. 어제 오늘 이거 할게요. 이제는 새로운 요거 실거래가 지수가 되면서 우리가 명목 지수와 실질 지수를 같이 비교를 하면서 서울이라는 어떤 이거 뭐죠? 대조군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조군 비교하는 거. 예를 들어서
강남구는 이렇게 올랐는데 뭐 다른 데는 서울에 비해서 얼마큼 올랐느냐 그걸 비교하려는 거니까 자 오늘 마지막 영상은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고 여러분들 안녕 빠이빠이 해주시고요. 이제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어제 오늘 코너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내일 봐서 또 자료 만들면 요즘에 엑셀 만드는 게 참 재밌거든요. 여러분들이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띄엄띄엄 그래도 유무자 후원 회원 가입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엑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유튜버랑 차이 나는 거 제가 현장 경험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탁상 공론이지만 데이터만큼은 가공해서 실제 실제 상황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 호가, 펌핑 이런 자료들이거든요. 언론에 나오는 거는. 근데 저는 물론 제 전망이 맞고 틀리고는 그 다음 얘기예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 데이터만큼은 정확하게 가공해서 보여드리니까 그걸로 여러분 각자 판단하실 때 저랑 뭐 같은 방향에도 좋고 반대 방향에도 좋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전 포맷 그 노란색으로 했던 그 어제 오늘 그 명목으로만 보여준 게 더 좋았다 1번 아니다 새로운 포맷이 기대가 된다 실질과 명목을 같이 보여주고 서울과 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기대가 된다 2번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엘리엇이 좋다 7번 오늘은 7번이 안 되겠는데 이런 거 올리지 마라 7번 아니 이건 아니다 하여튼 난 제목 보고 깜짝 놀랐다 제가 핸드폰이 이게 접는 폰이어가지고 유튜브 접는 줄 알았죠. 네. 여러분들 편히 쉬시면서 오늘 내일 아니 어제 오늘이구나. 네. 이제 시즌 2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지난 2월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허제 해제와 3월 24일 확대 재지정을 기폭제로 서울 아파트 시장의 투기적 과열 양상이 격화되었고 시장 교란 행위도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이 가계 순자산의 73.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좁은 국토와 한정된 토지에서 남들이 들어가 살아야 할 주거 공간에 투기를 하고 막대한 불로소득을 올리고 자랑까지 하는 시대는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기와 주택 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국민들의 주거 불안과 청년들의 근로의욕 저하, 사상 최악의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3월 이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계약 해제 건수가 폭증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아파트 시장을 폭등시키는 것은 일상적인 100거래 계약이 아닌 신고가 한 건에 의할 때가 많기 때문에 투기 세력들은 쉽게 이러한 유혹에 빠집니다. 과거에도 신고가 허위 등록 후 후속 계약이 등록되면 슬그머니 이를 해제하는 등의 사례가 종종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조작함으로써 시세를 올리려는 부정한 작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를 감시해야 할 국가기관의 조치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그 실태조차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최근에 비정상적인 실거래가 대량 계약 해제 사태를 통계적으로 집계하여 과거와 비교하며 그 실태를 먼저 알리고자 합니다. 본 청원의 취지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신고가 허위 계약 등록 후 후속 계약 등록 시 이를 해제하거나 계약과 해제를 반복하는 자전거래 등 책임있는 국가기관의 아파트 실거래가 조작 여부 실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허위 매물 등록과 시세 담합, 허위 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작전 세력 감시를 위한 금융감독원, 증권감독원과 같은 부동산 감독원 설립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본 청원을 계기로 국가 차원에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집값 폭등과 이로 인한 불로소득을 차단하여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